신혼부부가 임대로 들어가면 망하나요? 오빠 우리 그냥 가볍게 임대로 시작했는데 야 집은 있어야지 임대를 알아보지. 그냥 이런 거거든요. 임대가는 더욱더 오르겠죠. 그래서 잘못하면 이 굴레에서 못 벗어나요. 그러면 나하고 점점 멀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 임대란 지옥의 굴레에서 가처분 소득이 계속 사라지기 때문에 절대 벗어날 수 없다. 지금은 공격이 최선은 방어 정책이고 현명한 거예요. 네, 제가 주변에 20대들이 많지는 않은데 저 이제 PD님 20대 PD님 여자 PD님이 계시는데 이제 결혼을 앞두고 이거를 이제 매매를 해야 하느냐 아니면 임대를 해야 하느냐 고민이신 거예요. 왜냐면 매매는 또 비싼데 지금 임대가가 너무 오르니까 지금 임대로 들어가면은 뭐 망한다는 얘기도 있다라고 뭐 친구들이랑 그런 얘기를 많이 하나 봐요. 신혼부부가 임대로 들어가면 망하나요, 대표님? 뭐 이렇게 말씀드리기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정상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뭐 일본 같이나 뭐 딴 데 보면 월세로 시작한다. 네. 임대료 시장이 정상이죠. 그게 잘못된 것도 아니죠. 네. 젊은 분들이 돈이 어디 있어요? 그니까요. 특히 20대인데. 그렇죠. 말이 안 되죠. 근데 이제 지금 우리나라가 만약 그게 서울이라면 지방이라면 사실은 상관이 없이 임대로 가시는 게 맞다고 봐요. 근데 만약에 이제 우리가 서울이라면 네. 또는 어떻게 말할까 장기적으로 내가 안전 자산이나 어떤 재산이 불려가는 측면에서 본다면 집이 있느냐 없냐가 되게 중요한 이슈예요. 서울에서는 아시잖아요. 서울에 사시면 지방이면 좀 나은데 더 나아서 이제 그래서 서울에서 집이 없냐 제일 큰 이슈인데 그런 데서 봤을 때 내가 꼭 신혼부부 아니라고 하고 그냥 임차인이라고 보고 생각하고 이 순간에 장기적 전망을 좀 체크해 보면 되는 거죠. 어느 게 유리할지. 그러니까 꼭 신혼부부만은 얘기는 아닌 것 같아 보여서 왜냐하면 지금의 이제 많은 분들이 서울에 거주하는 분 한 60% 이상이 이제 임차인으로 거주하고 계시죠. 사실 더 될 수도 있어요. 사실 이게 소유가 우리가 한 저기 40몇 프로지 사실 여러분이 다주택자 갖고 계시니까 더 많이 살고 있는데 지금의 현실에서 봤을 때 젊은 분들이 뭔가 새로운 출발이죠. 결혼해서 출발한다. 신혼부부니까 하는데 정부의 그 상품들을 약간 특성을 보면 과거에는 마음 편하게 풀어줬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신혼부부용 대출 좀 한도, 뭐 디딤돌 대출 한도가 좀 더 컸죠. 놓고. 근데 지금 점점 줄이고 있거든요. 그럼 그걸 어떻게 봐야 되냐면 해석을 좀 해야 돼요. 정부가 저걸 왜 줄일까? 항상 생각하는 게 정부의 정책을 가지고 무조건 누르네, 마네 이런 거 풀어준 이게 아니고 잘 보시면 제가 봤지 젊은 부부들이나 이런 그 소득이 약한 부분들을 밀어주는 게 디딤돌이고 신혼부부인데 저거 한도를 왜 줄일까? 갑자기 넣었다 줄이기 시작했거든요. 이유는 이제 집값에 문제가 있는 거죠. 임대가 문제가 있다. 뭐 어떤 분들은 아 이거 뭐 전세 상품 자체가 집값을 올리는 건 문제 아니냐 이렇게 의시하는 분도 있으니까 즉 집에 값에 문제가 있으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해주긴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다른 말로 내가 제가 보는 거는 뭐냐면 밖의 현실이죠. 아 집의 가격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못 풀어주는 거거든요. 그럼 역으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현실은 문제가 심각하다. 즉 우리가 말하는 여기 기사 저기 기사 아니면 부동산을 돌고 집을 구하러 봤더니 집이 없더라. 네이버 부동산 들어가 봐도 오빠 우리 그냥 가볍게 임대로 시작했는데 없어요. 야 집은 있어야지 임대를 알아보지. 그냥 이런 거거든요. 맞아요. 집을 알아볼 수 있는 집을 볼 수 있는 집이 있어야 되는데 세입자가 안 보여줘서 그런 건 이해하는데 그게 아니고 물건 자체가 없어요. 자체가 없어버리니까 이분들이 당황을 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앞으로 그걸 나올 거냐고 물어보면 그것도 아닌가요? 이게 뭔지 이제는 효윤 씨도 잘 알다시피 지금 상황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이걸 정부가 나올 수 있다고 말을 하려면 말하시면 되는데 정부 관계자 어느 누구도 내일 모레 한 달 이내 1년 이내 매물 많아질 겁니다. 내가 말하는 매물은 임대예요. 정부에서 여태까지 다주택자 규제안에 뭐 하면서 말했던 매물이 나온다는 거는 실질 공급이 아니었고 우리가 항상 말하는 매매할 물건이었거든요. 그래서 포인트가 서로 다른 거였죠. 그게 우리는 중요한 게 아니고 매매할 물건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규제에서 입주할 거였기 때문에 실제로 공간이 나와야 된다는 거였는데 거기는 대책은 한 번도 말한 적 없어요. 제대로 된 게. 뭐 몇만 거고 하네. 해봐 다 외곽에. 그거 한참 뒤에 언제 일할지 모르는 신도시 가봐야 되는 우리가 문재인 정부 때 했던 신도시도 이제 우리 아직도 입주 못했잖아요. 사실 제대로. 뭐 말이 안 되는 거라서. 자 그래서 지금의 신혼부부 입장이면
원래 정상적인 어떤 흐름이나 주택시장 상황이었으면 저부터 그러죠. 젊을 때는 고생하는 거야. 임대도 시작하고 월세, 달방, 저 달동네도 좋아. 이렇게 말을 하겠지만 네. 지금은 그게 오히려 비현실적이 돼버린 거죠. 지금은 어떤 생존의 의미에서 내가 꼭 서울에서 쭉 있어야 된다. 서울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그다음에 이제 이 어떤 이제 장기적으로 어떤 자산에서 안전자산 여기로 본다 하면 지금은 뭐 신혼부부가 됐던 누가 됐던 간에 매입을 해야 되죠. 근데 아파트를 매입할 수는 없죠. 네. 왜냐하면 아파트의 어떤 대출 기준이나 사실 좀 웬만하면 뭐 접근도 불가능해요. 예, 안 되는 거고 사실 꿈도 안 꾼다고 하더라고요. 많이 포기한다고 뭐 아예 포기한다고 말하는데 포기하시면 안 되고 포기하면 정말 인생 전체를 포기해야 되니까 하면 안 되고 뭐냐면 이게 이제 좀 멀더라도 아, 방법을 조금 네, 바꾸자. 좀 작더라도 그러니까 아까 말대로 젊을 때는 고생 사서도 한다는 말처럼 몸테크. 네, 그 몸테크를 진지하게 생각이 되는데 옛날처럼 임대로 생각할 게 아니고 정부의 최대한 대출 이런 걸 다 이용해서 물론 금리 올라갈 수 있죠. 네. 근데 금리가 올라가서 사람들 생각하는 게 옛날 그러니까 집값 무조건 떨어질 거야 했는데 지금은 금리 오르면 공급이 더 힘들어져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어떤 요소가 작동할 때 항상 그게 한 방향으로만 작동하는 게 없잖아요. 우리가 인생 살아보면 알잖아요. 꼭 경제 지식 아니어도 한쪽으로만 가지 않아요. 한때는 이게 뭐를 내가 누르면 왼쪽으로 갔는데 언제 누르면 또 오른쪽으로 가요. 지금의 금리는 어떤 식이냐면 주택이 절대 없어요. 멸실이 엄청나게 일어나야 돼요. 자, 이런 상황에서 공사비도 엄청 올라 있어요. 근데 금리가 오른다면 무슨 말이냐면 지금의 금리는 주택 공급을 더욱더 막을 거예요. 즉, 이 말은 뭐냐면 매매가는 나중에 치고 임대가는 더욱더 오르겠죠. 그래서 잘못하면 이게 굴레에서 못 벗어나요. 무슨 굴레냐면 이런 거잖아요. 제가 임대를 선택해서 가요. 좀 현실적으로 뭐 건전해 보이기도 하죠. 뭐 투기를 한 것도 아니니까. 근데 이게 월세도 오르고 대출에서 대출 금리도 오르잖아요. 그러면서 가처분 소득은 당연히 줄어들죠. 당연히 저축할 돈은 많이 없죠. 근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물가가 안 오르면 좋은데 계속 오르죠. 임대가 폭등하는 시기, 집이 없는 시기였기 때문에 우선 땅값 자체, 우선 부동산 물가라고만 얘기할게요. 제가 표현을. 생활 물가까지 얘기 안 해요, 제가. 부동산 물가라고 표현이 부동산 임대 가격이거든요. 토지 가격이고 이게 지속적으로 올라요. 맞아요. 그러면 나하고 점점 멀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매번 누워 자요. 누군가는 뭐 하여튼 같이 살면서 누구는 몸테크로 어렵게도 집을 샀어요. 보다 안 좋은 집이었겠죠. 임대 가는 집보다. 더 좁고 더 누추하고 좀 더 멀 수는 있는데 불편한데 여기는 최소한 자기 집에서 이 물가 상승률과 공사비 상승률을 커버를 하죠. 근데 임대로 살면 못해요. 그래서 지금의 방향은 뭐냐면 진짜로 이 자산 형성이나 장기 안정성을 봤을 때 누구한테 젊은이들이 말을 하면 옛날에 분명히 저도 임대였거든요. 시작할 때. 근데 지금 그렇게 말을 못해요. 지금의 딱 10년을 보자 같이. 10년 동안 서울이 일어날 일, 우리나라 주택시장이 일어날 일을 보면 임대 시장에 극도로 문제가 있다. 즉 이 임대 시장의 물가 상승률, 부동산만의 물가 상승률 이걸 따졌을 때 그걸 안전하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공격뿐이다. 네, 그래서 지금은 진짜로 예전 어른들이 한 말대로 젊을 때 고생은 사서도 하는데 그 고생이 무슨 말이냐면 좀 더 누추한 집, 좀 더 불편한 곳, 좀 더 부족한 곳, 내 마음에 안 들지만 그거를 피난처로서 방어 단계로서 매입하지 않으면 이 임대란 지옥의 굴레에서 가처분 소득이 계속 사라지기 때문에 절대 벗어날 수 없다. 이거는 공격해서 가야 돼요. 저 얼마 전에 이제 친한 언니를 만났는데 네. 실제로 몸테크를 한 케이스입니다. 서대문구에서.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아파트에 들어서 살고 있는데 시세 차익이 13억이 났다고 자랑하더라고요. 알 수 있죠. 그래서 그 사이 프리미엄도 많이 올랐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저한테 그때 같이 너도 샀어야 됐다 막 이 얘기를 했었는데 요즘 이제 신혼부부들 그렇게 몸테크를 좀 해서라도 내 집 마련을 좀 하는 게 해야 되는 게 예전에는 어떤 이제 재구축만 바라봤고 근데 재구축 완전 막혀 있잖아요 지금. 뭐 아파트 갈 수가 없잖아요. 이제 재개발은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런다는데 지금 이 재개발의 사업을 더 좋게 하려고 또 속도를 빨리 하려고 여야 가리지도 않고 있어요. 엄청 많이 노력하고 있거든요. 법규 바뀌면서. 그래서
지금은 제발 몸테크를 진중하게 생각할 타이밍이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도 있겠어요. 이제 곧 임대 만기를 앞두고 있는데 네. 또다시 임대를 가야 할지 아니면 매매를 해야 될지 이런 고민을 하는 분들한테도 임대에 절대 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임대 시장이 향후 10년간 좋아질 수가 없어요. 내년에 더 오르고. 왜냐하면 임대가 좋아지려면 공간이 나와야 되는데 향후 10년 동안 대한민국 서울은 멸실수가 더 많을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 이제 일부 몇천 가구 우리가 입주하냐 하면 막 떨어졌잖아요. 네. 이게 좀 임대 시장이 안정화되는 시기에 입주가 오면 이게 떨어지는데 지금처럼 임대 시장의 불안 요소가 너무 커서 일부 몇천 가구 입주한다고 해서 이게 가격이 안 떨어져서 요즘에 입주하는 새 아파트 보잖아요. 임대 가격이 안 떨어져요. 이게 완전 다른 의미거든요. 그래서 왜 이게 신축 아파트 공급량이 너무 딸려가지고 이게 우리가 예를 들면 10개를 공급하다가 한 대여섯 개 공급하면 안정할 수 있죠. 약간 이게 새로 입주하면. 근데 지금은 10개 입주하다가 한 개거든요. 이 상황에서 한 개 더 했다 해서 안 돼. 지금 이런 상황이 완전히 악화된 상황이라서 지금은 공격이 최선은 방어 정책이고 현명한 거예요. 반드시 그쪽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예전으로 얘기해서 하면 다 죽어요. 답이 없어요. 뭐 제가 신혼부부를 예를 들어서 얘기했지만 이거 진짜 집을 사야 되느냐 말아야 하느냐를 고민하는 모든 분들에게 되게 도움이 될 만한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진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진짜로 미래를 보고 우리 판단하는 거잖아요. 미래 상황에 답이 없는데 그걸 가지고 뭐 사실 정권이란 게 5년 단위, 뭐 10년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어떤 건 맞고 어떤 건 틀리거든요. 모든 게 맞는 정책을 필 수는 없어요. 열심히 하니까. 의도는 나쁘지 않죠. 근데 현실은 다른 거잖아요. 제발 현실만 따져서 거기 와서 대처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부터 좀 대처를 좀 해야 되겠네요. 대표님. 방송 끝나고 상담 좀 부탁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